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을 전파하는 678세대 총무 피터봉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잠시 멘붕이 왔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영상 대본을 작성 중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이 걸으면서 아니면 안마를 받으면서 움직이면서 듣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을 실천하는 센스쟁이님의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항상 치매 예방 프로젝트로 동영상 들어갑니다.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양팔이 귀에 닿게 해서 깍지를 끼고 하늘 높이 검지손가락을 맞대고 뻗어보세요. 잘하셨어요. 15 더하기 17은 무엇인가요? 8초 안에 맞추셨다면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인생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도전해야 하는지, 그것이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죠. 한 실험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일상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고, 다른 그룹은 매주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그룹의 행복도를 측정했을 때 놀랍게도 새로운 도전을 한 그룹이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도전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전이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에디슨은 1만 번의 실험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1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도전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을 위한 도전은 더 큰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도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변화를 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도전하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도전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 탁구를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지난 7월부터 시작했으니 지금이 6월이니 약 8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실력은 아직 좋지 않지만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점점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면 도전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탁구를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도전의 핵심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실수가 많아도 생각만큼, 실력이 늘지 않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즐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탁구를 왼손으로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23달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난 현재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탁구를 더 잘 치는 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왼손으로 시작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치매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살아왔지만 왼손을 쓰면서 뇌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을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아침 시간은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에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일찍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할 시간이 생깁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하루 종일 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더 기분이 좋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셋째, 자기계발 시간을 갖기.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명상을 하는 등의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도전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한계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도전의 가치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라도 좋아요. 작심삼일이 10번 모이면 한 달, 그 한 달이 10번 모이면 1년이 되고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치매 예방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 몇 분 정도에 일어나셨는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침은 무엇을 드셨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곁에 있는 분에게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행동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실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기 위한 3가지 방법. 1. 점진적으로 기상시간을 조정하기. 갑자기 1시간 일찍 일어나려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매일 510분씩 점진적으로 기상시간을 앞당기면서 몸을 적응시키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10분, 다음 주에는 20분 일찍 일어나는 식으로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잠깐 5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더 이상 일찍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7시간 이상 밤잠을 주무시는 분이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으니까요. MIT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7시간 30분을 자는 학생들에 비해 50%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수면이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면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자는 시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은 총 수면 시간, 규칙적인 수면 패턴, 그리고 개인의 생체 리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78시간의 수면이 권장되며 이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특정한 취침 시간, 예를 들어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만 개인의 생활 패턴과 사회적 일정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수면 일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시에 일어난다는 가정이면 11시 전에는 취침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1시 전에 취침하려면 저녁을 드신 후 소파에서의 수면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8시에서 10시 사이에 취미 생활을 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볼까요? 8시 또는 9시 뉴스를 보시거나 재밌는 드라마 및 연속물을 시청하셔도 좋고요.
그 시간에 강아지가 있고 날씨가 허락한다면 같이 동네를 산책하는 루틴도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3. 아침을 즐겁게 만들기. 일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더 쉽게 기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커피를 준비하는 것처럼 기상 후 즐거운 루틴을 만들면 일어나기가 쉬워집니다. 목표를 정해두고 아침에 10분 동안 책을 읽자와 같이 의미 있는 습관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알람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설정을 해보세요. 한 곡이면 3분은 흘러가겠죠. 노래를 들으며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맞닿게 툭툭 양발을 부딪혀 보세요. 관련 영상을 많이 보셨죠? 그리고 베개를 우선 빼고 얼굴을 좌우로 천천히 반복해서 돌리세요. 잠결이라도 좋아요. 두 손으로 얼굴 전체와 눈을 마사지하고 귀를 잘 만져주고 잘 마사지해주세요. 어때요? 아침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고 있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은 어제 저녁부터 공복을 유지했다면 자신을 위해 맛있는 아침과 음악을 들으면서 준비하세요. 행복이 마구 흘러 넘칠 겁니다. 아직도 출근 시간은 2시간 남았습니다. 출근할 곳이 있다면 정말 더욱더 행복한 아침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걷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한 발로 버텨보세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108 더하기 17은 얼마인가요? 8초 안에 맞추셨다면 훌륭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습관 만들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일정의 운동 시간을 고정하기. 운동을 언제 할지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가장 실천하기. 쉬운 시간을 선택해 일정처럼 고정하세요. 매일 저녁 8시에는 30분 걷기. 아침 7시에 스트레칭 10분. 습관이 되면 운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과의 일부가 됩니다. 운동 목표를 작게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늘리기. 처음부터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면 쉽게 지치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첫 주에는 하루 10분 걷기. 다음 주부터 20분으로 늘리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면 몸도 적응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면 운동이 더 즐거워집니다. 운동을 재미있게 만들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기. 신나는 노래와 함께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게임처럼 만들기. 스마트워치, 만보기 앱 등을 활용해 걸음수 체크, 칼로리 소모량 목표 달성하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기. 함께 운동하면 책임감도 생기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 시도하기. 걷기, 요가, 홈트레이닝, 댄스 등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운동을 번갈아가며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기계발 시간을 갖기를 실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하루 일정에 자기계발 시간을 정해두기. 틈나는 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 일정에 자기계발 시간을 정해두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7시에서 20분까지 20분 영어 단어 10개 학습. 저녁 9시에 30분 독서. 독서는 우리 세대는 노안으로 유튜브 영상 듣기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 10분 가볍게 회사 주위 집 주위 산책하기. 시간을 고정하면 자기계발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성취감 쌓기. 자기계발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세요. 하루 10분 온라인 강의 듣기. 유튜브 동영상 듣기로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 공부하기. 관심 있는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면 성취감이 쌓이고 동기부여가 지속됩니다. 3. 즐거운 방식으로 배우기 앤드 다양한 방법 활용하기. 자기계발이 재미없고 지루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즐겁게 배우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오디오북, 팟캐스트 활용하기.
이동 중에도 유익한 콘텐츠 듣기, 유튜브 강의, 온라인 강의 활용하기, 시각적으로 배우면 더 쉽게 이해 가능, 스터디 그룹 참여하기, 함께 공부하면 동기부여, 주민센터나 밴드에 많은 모임이 있어요. 적극 활용 바랍니다. 자기 개발을 스트레스가 아닌 재미있는 경험으로 만들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몇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의 도전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목표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 왜 중요한지, 왜 두려운지, 그리고 도전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오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도전은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도전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결심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피터 봉이었습니다.